시작할게요. 자, 확률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한 가능성을 퍼센테이지 수치로 나타낸 건데, 여기 몇 개의 단어가 좀 중요하죠. 뭐 사건, 뭐 시행, 이거는 뭐 다 경우의 수에서 했으니까. 근데 거기 보시면 사건에 대해서도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원 사건, 뭐 배반 사건, 여사건 이런 것 나와 있는데, 뭐 단어를 모르지는 않겠죠. 자, 시행은 네, 사건이 일어나게끔 뭐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동전을 던진다거나 어떤 일을 벌이는 걸 얘기하고요. 사건은 자, 뭐 취급을 하면 돼요? 네, 집합이랑 똑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집합처럼 똑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집합 빼고는 다 똑같이 있어요. 여사건이면 여집합, 뭐 교집합도 덧셈 정리냐, 곱셈 정리냐, 약간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전체 집합,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전체의 집합, 전체 사건을 얘기합니다. 주사위 같은 경우는 1부터 6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통 우리가 S라고 해요. 집합에서는 U였는데 여기는 S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전사건이라고 하죠. 전체가 다 일어난다. 공집합처럼 네, 공사건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집합처럼 사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근원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원사건이라는 단어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잘 까먹으니까. 근원사건은 뭐냐면 원소 하나, 집합에서 따지면 원소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 써있어요. 표본간 S의 부분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말을 많이 써요. 근원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같을 때 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부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다라는 걸 신경 쓰시면 됩니다. 뭐 그 외에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설명하냐면 그 밑에 411번 같은 경우 뭐 이런 거야. 가끔 이렇게 빈칸 넣기를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되게 웃기게. 근데 우리는 이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문제가 나오면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뭐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되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라서. 자, 배반 사건이 뭐죠? 배반이야. 두 집합이 배반이야. 라고 하면 A 교 B가 공집합. 겹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중에 독립이랑 배반이랑 조금 연계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단어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배반은 둘이 겹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고요. 여사건은 뭔지 알죠? 여사건. 네, 그래서 A 사건의 여사건. 요 경우도 이제 문제 케이스가 따로 있죠. 유형별로. 뭐 적어도 하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그냥 다 계산하는 게 편하고 어떤 문제들은 여사건의 경우로 푸는 게 편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확통은, 즉 확률은, 통계는 솔직히 선생님은 통계가 더 쉬운데 통계는 그냥 딱 답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서 좋아요. 계산만 잘하면 되긴 하거든요. 우리 그때 통계까지 했니? 니네가 기억 못하면 어쩌자는 거냐. 겨울방학 때 했을 때 한 거 같은데 설명은 내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거든. 아무튼 근데 확률은 솔직히 얘기하면 시험 문제가 좀 되게 힘든 케이스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피해볼 수 있는 데가 저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어렵고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런 조그마한 부분에서의 차이를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계속 문제가 바뀌고 다른 단어가 되고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유형들은 빠삭하게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나중에 뭐 내가 나중에 정시를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면 제가 조금 본인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문과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확통은 다 맞아야 됩니다. 뭐 하나 정도 틀리는 건 괜찮은데 틀리시면 안 돼요. 변별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럼 대부분의 문과에서 확통, 즉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확률을 어느 정도 떼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선수투에서 갈리는 거지 확통에서 갈리지 않아요. 1등급, 2등급 맞으려면 확통은 다 맞거나 하나 틀려야 됩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수능은 내가 내신 대비를 잘 하고 확통 공부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뭐 수능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만 연습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좀 힘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참고예요. 88페이지 위에 중간쯤 6건 밑에 합사건이랑 곱사건이랑 6건 있잖아요. 합사건은 괜찮거든요. 이따가 덧셈 정리라는 걸 할 건데 곱사건이 좀 어려워요.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곱사건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썼어요. 근데 이제 이 개념이 사라졌거든요. 이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동시에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이건 동시에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뜻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순차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확률을 계산할 때 요걸로 계산할 거냐 요걸로 계산할 거냐가 생각보다 많이 다른 뜻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거는 뭐 풀면서 개념을 모르진 않을 테니까 유형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앞에 거는 어느 정도 그냥 집합 문제로만 잘 푸시면 됩니다. 자, 수학적 확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주사위를 진짜 한 번, 6번 던지면 1, 2, 3, 4, 5, 6이 정확하게 한 번씩 나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률이라는 건 수학적으로 계산한 확률이라는 뜻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우리는 계산,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근원 사건이라는 게 전부 나오는 가능성을 똑같다고 하고 문제를 풀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직접 해본 게 아니라 뭐야? 계산을 한 거다라는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접 해본 게 아니라 계산을 한 거다라는 포인트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적 확률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솔직히 이 유형부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앞에 배웠었던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의 확률이라는 건 네, 요거다라는 거죠. 이게 뭐였죠? 전 사건의 경우의 수.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그 사건에 대한 가능성을 비율로 나타낸 게 확률이다라는 거죠. 저게 뭐 되게 어렵진 않지만 문제는 쉽지 않겠죠. 여기는 선생님이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건 내가 해줄게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그 대신 그건 있어요, 얘들아. 풀 때 뭐 수원수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문제를 좀 잘 읽어주셔야 돼요. 특히 확률은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나왔을 땐 이렇게 풀고 이 단어가 있을 땐 이렇게 풀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푼다라는 걸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이게 다 뒤섞이면 나중에 내가 힘들어요. 본인이. 선생님 저는 이 뜻인 줄 알고 이렇게 풀었는데 근데 그게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위험해요. 뭐 어떤이냐, 모든이냐, 아니면 and냐, 또는이냐,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솔직히 얘기하면 쉬우면 되게 쉽게 나올 수 있지만 진짜 맘먹고 내면 여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앞에는 대부분 경우의 수고요. 유형 4로 넘어가면 보세요. 타이틀이 순열을 이용한 확률이에요. 거기에 순열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겠죠. 순열이 뭐였죠? 서로 다른 관계에서 서로 다른 알게를 중복 없이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팩토리얼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문제에는 뭐가 있었죠? 순서대로 나열할 때 이웃하냐 이웃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순열 다음 중복 순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중복 순열은 뭐예요? 중복해서 나열해도 상관이 없는 거였죠. 그런 형태의 문제들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문제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자, 유형 5 바로 나오죠?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확률.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그냥 순열 문제예요. 그냥 거기다가 이것만 추가된 거야. 확률이라는 뜻만. 그래서 타격이 크죠? 나 앞에 순열이랑 중복순열이랑 조합이랑 중복조합 열심히 안 했는데? 그럼 여기서 타격이 큰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통계 가면 이걸 안 쓰냐? 아니요. 또 써요. 미안하지만. 통계 가면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통계를 계산하는데 확률을 계산하고 통계로 다시 확률을 계산하고 약간 이렇게 피드백 형태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통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확률 때문에 통계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풀어보고 갈까요? 여기서부터는 풀만한데 443번 한번 봅시다. 이런 문제 조심해야 되죠.
한번 살짝 지금 읽어보고 고민해보세요. 한 1분 뒤에 풀게요. 어렵지 않아. 할만해. 아, 민지가 또 안 오네. 이 녀석, 이거. 이렇게 매번 이 시간에 또. 그렇다고 내가 여기가 안 된다고 앞에 순열 조합을 다시 공부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순열 조합 다시 공부하세요. 하면서 그게 더 낫습니다. 풀만해요. 한번 해볼까? 자, 다음과 같이 1번부터 8번까지 8개 의자가 있어요. 이 의자에 3개를 선택해서 세 학생 ABC가 앉을 거예요. 어떠한 2명의 학생도 이웃하지 않게 앉을 확률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린 얘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률이기 때문에. 일단 NS가 뭐예요? 그냥 8개 중에 3개의 의자를 선택해서 앉는 방법이면 이거죠. ABC가. 순서가 있죠. ABC가 다 다르니까. 근데 그 다음 조건에 A 사건은 뭐예요? 이웃하면 안 된대요. 자, 문제를 잘 읽어봐. 이 의자 3개를 택해서 3명의 ABC가 앉으려고 할 때까지가 전 사건이고요. 이해하셨죠, 선생님 얘기? 그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게 아마 336인가? 내 기억이 맞다면? 틀리면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될 거고요. 계산 안 해도 돼. 아니면 876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떠한 2명의 학생도 이웃하지 않게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어려운 게 3명이 이웃할 때도 빼야 되고 2명씩 이웃할 때도 빼야 돼요. 그럼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무슨 방법을 썼어요?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나열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예전에 A, B, C, D 기억이 나눠봅시다. A랑 B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얘네 내가 5명을 나열할 거야. 그냥 순열이야 얘들아. 확률 아니야. 그럼 어떻게 했죠? C하고 D하고 E를 먼저 세워요. 그래서 뭐였죠? 3팩이었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에다 뭐 했어요? 쟤네 둘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좋아요. 여기는 문제가 되는 게 얘랑 다른 게 뭐죠? 빈 의자예요. 근데 의자가 몇 개 있어요? 8개 있죠. 맞아요? 그럼 빈 의자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아요. 여기. 즉, 6개 중에 3자리에 앉히세요. 여기, A.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게 사라지는 거죠. 애들이 앉는 게 아니라 빈 의자를 5개 놓고 그 사이에 내가 의자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죠? 이런 식으로. 기본 문제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씩 맛보면서 갑시다. 자, 유형 6으로 갈까요? 자릿수 배열을 이용하는 확률이에요. 이거는 이제 숫자를 나열할 건데 홀수야? 아니면 짝수야? 뭐 4의 배수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배수의 성질 알고 계시죠? 짝수는 끝자리가 짝수면 되고 5의 배수는 끝자리가 0 아니면 5면 되고 3이랑 9의 배수는요? 각자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거나 9의 배수면 되고 4의 배수의 성질은 뭐예요? 10자리와 1자리까지만 4의 배수면 되죠. 어차피 100이 4의 배수에 들어가니까요. 괜찮죠? 이런 건 까먹으면 안 된다. 됐죠? 그런 형태의 조건들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릿수 배열을 이용한다. 이렇게 뭐 그런 거. 그렇죠? 뭐 450번 같은 경우죠. 1, 2, 3, 4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이용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3자리 자연수가 3의 배수가 될 확률. 잠깐 해볼래요? 이런 건 진짜 기본 문제로 나오는 거야. 1, 2, 3, 4. 대신 조심해야 되지. 무엇을?
뭘 조심해야 됩니까? 중복 아니야. 서로 다른 색이야. 근데 나중에 가면 저걸 중복해서 만드는 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까지가 전사건이에요. 그럼 전사건 뭐야? NS 4P3? 그죠? 자,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 같은데요. 3의 배수의 성질. 몇 개 안 되겠네. 세 자리를 합쳤을 때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했어요. 그쵸? 그러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1, 2, 3, 2, 3, 4. 이렇게. 그럼 답이 이거죠? 끝. 그래서 아마 이거 문제 풀 때 좀 힘들 거예요. 풀어오기가. 내가 보기엔 숙제를 얼마나 열심히 해올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유형 7로 갑시다. 선생님이 걱정하는 게 요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수원 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추세가 바뀌어서 수원이랑 수투에도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며칠 전에도 한번 이 반에 두 반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며칠 뉴스 1학년이구나. 괜찮아. 얘기해도 되겠다. 뉴스 봤어요? 타이틀이 좀 꽤 세더게 나오는데 그렇게 뉴스가 나서 근데 솔직히 뉴스라는 게 믿을만하진 않지만 지금쯤 6월 모의고사를 3학년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가 영향력이 되게 세요. 국어도 세긴 하지만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를 너네가 풀 필요는 없어. 하지만 올해 6월 모의고사의 방향성을 봐두셔야 돼요. 어떻대더라? 그래서 무슨 기사가 떴냐면 킬러가 배제되었지만 물수능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기사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작년부터 킬러는 이제 빼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킬러를 뺐기 때문에 계산이 더러워질 거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순수성의 개수 세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영향이 제일 큰 게 확통이에요. 대놓고 해요. 얘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확통도 되게 어려운 문제 많거든요. 킬러 문항 이런 거. 근데 내가 작년 확통 시험지를 봤을 때 선생님이 생각이 든 건 야, 확통 진짜 쉬운데? 그래서 내가 다 맞아 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 확통 되게 쉬웠어요. 수능.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들은 여러 명이 다 맞았던 걸로 기억, 확통은 다 맞았어요. 한 명인가 두 명이 하나씩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확통이 문제가 아니었어. 그때 상황에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수용도를 이용한 확률형이 나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내신에서 그렇게 되게 썩 많이 영향력이 있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야 되니까. 노가다를 시키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랑 수열이랑 섞어서. 그러니까 수열에도 나올 수 있고 얘네가 수열을 지금 배웠으니까 확통에서도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이거는 기억하고 있나요? 거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수용도를 이용한 확률에서 이걸 노가다로 하지 말고 이거 있잖아. 거기 봐봐. 세 개를 가져다가 자리 바꾸는 거 몇 개? 두 가지. 이거 기억 안 나지? 잘 봐.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세 명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 명이 모자를 쓰고 왔어요. 모자를 다 벗어나요. 그 다음에 랜덤으로 모자를 쓰고 나갈 거예요. 자기 걸 안 쓰는 경우 몇 가지? 외워요. 세 명이면 자기 자리에 다시 앉지 않거나 자기 물건을 다시 찾아가지 않는 케이스를 랜덤으로 뽑았을 때 그럼 두 가지. 거기 적혀있어. 4명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원래 수용도로 하거든요. 4명이면 거기 9가지라고 써있어요. 5명이면 몇 가지게요? 4의 배수예요. 왜냐면 봐봐. 여기서 하나 빼면 2의 배수, 여기서 하나 빼면 3의 배수거든요. 4의 배수예요. 4인데 아마 44일 거예요. 요 세 개는 기억하세요.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유형에 써있어요. 1번 1, 2, 3을 일렬로 늘어놓은 세 자리 수 중에 자기 자리가 자기 숫자가 아닌 건 두 가지. 그 다음에 1, 2, 3, 4를 일렬로 늘어놓은 네 자리 중에 자기 자리는 자기 숫자가 아닌 거 9가지. 선생님 얘기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4명이 앉아있잖아. 그 4명이 일어났다가 다시 앉을 건데 자기 자리에 안 앉는 방법이 몇 가지야라고 하면 그냥 9가지라고요. 이거 원래 수용도로 다 해야 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외우세요. 이건 나와요. 나온다고 했다 분명히. 그럼 이건 뭐예요?
질문을 할게. 5명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그 문제일걸? 이게 없나? 있다. 이게 455번이랑 비슷한데 선생님은 그냥 다른 문제로 갈게요. 5명이 있었어. 5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5자리에 앉을 거예요. 근데 한 명만 자기 자리 앉을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개예요? 확률로 이따 물어볼게. 그냥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이 한 명만 지자리에 앉으를 골라야 되죠. 그러면 OC를 하시면 되죠. 만약에 A라고 해. 그럼 이 4명은 다른 자리에 앉는 데잖아. 곱하기 9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럼 확률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밑에 뭐가 와? OC1이 와? 아니 9가 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5명 일어났다가 아무데나 앉는 거잖아요. 5팩이죠. 이렇게 가셔야죠. 확률 얘기는. 그래서 이건 까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455번처럼.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답이 아니고 저거의 변형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순열 할 줄 알죠? 원순열은 뭐 대부분 할 줄 알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웃하냐 안 하냐 원탁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로 문제를 풀게 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원순열을 가장한 문제들 있잖아요. 특히 뭐가 있냐면 색칠하기. 니네가 싫어하는 거. 저 색칠하기. 그 다음에 뭐 도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는 지금 안 나왔거든요. 자, 이거 우리 기억합시다. 여기는 없는데 내가 정리할게요. 봐봐.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 탁자, 정삼각형 탁자가 있어. 이렇게. 근데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앉을 거예요. 원래 이 원순열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원순열을 풀어 6명이 6 빼기 1의 팩토리 하나 여기 곱하기 2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지 말라고 했어 나는. 이러면 되게 헷갈려요. 이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풀라고 그랬어요. 그냥 순열을 하세요. 6팩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돌아가면 똑같냐면 이렇게 대칭이잖아요. 3면이 대칭. 그러면 이렇게 돌면 똑같죠. 그래서 3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방금 내가 쓴 거랑 똑같잖아. 6 빼기 1의 팩토리 5팩인데 곱하기 2를 하면 6을 3으로 나누면 2니까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3면이 대칭이니까 3으로 나눈다. 그럼 만약에 정사각형이면 4로 나누면 되고 이건요. 이런 의자 있잖아. 되게 잘 사는 집 보면 여기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사람이 2명밖에 없는데 여기서 앉아서 여기서 앉아 멀리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4명이 만약에 8명이 앉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8팩이에요. 뭘로 나누라고? 2. 이렇게만 대칭이에요. 아시겠죠? 뭐 이런 형태. 5면이면 뭐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이게 거기 지금 없어서 선생님이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색칠하는 문제로도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복순열 바로 나왔죠. 솔직히 얘기하면 중복순열은 어렵지 않죠. 중복순열이 어려울 때가, 자, 저번에 기억합시다. 선생님 중복순열이 어려울 때가 뭐라 그랬어요? 뭐가 고정이고 뭐가 선택이에요? 이게 어렵죠. 편지가 5개 있어요. 무채톡이 3개 있어요. 넣는 방법수가 몇 가지예요? 3의 5가지야, 3의 5제곱이야, 5의 세제곱이야. 이거 봐. 이게 헷갈린 거라고요. 이게 헷갈림, 아직도 이게 헷갈리면 어떡하니?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문제 풀면서 그거는 한번 해보시고요. 뭐랄까, 466번 한번 해볼래요? 이 문제가 되게 특이해요.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또 들 테니까 읽어보고 1분 동안 풀어보세요. 466. 세 학생이 이번 주 월화수목금 중에 각자 임의로 하루 선택해서 수영장에 가려고 해요. 이 세 학생이 같은 날에 수영장에 가는 사람이 없을 확률이에요. 생각보다 말이 어려워요. 고민해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중복순열이라는 타이틀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중복순열이라 하고 풀겠지만 이걸 시험 문제에 만나면 생각보다 당황합니다. 응? 뭐야? 3명인데 월화수목금
이게 확률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사권 구했어요. 일단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전사권이 대답을 잘하나 보자. 5의 세제곱일까요? 3의 5제곱일까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걸 곱하고 있어. 또는 이렇게. 저거부터 해결해야지. 아까 내가 물어본 게 저거잖아. 저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니까요. 솔직히 중국 수열은 저것만 잘하면 뭐 그렇겠죠. 5의 세제곱이겠죠. 맞잖아요. 선택하는 애가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선택하는 애가 ABC잖아. 고정된 건 요일이고. 그죠? 5파이 3이잖아요. 그죠? 제발 그런 걸 헷갈리지 마. 부탁할게. 자, 이제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거예요. 전사번 이거예요. 근데 거기 전부 다 다른 날짜래잖아. 어려운 거 아니야. 되게 싫어. 이거 고민하고 있는지 좀 답을 알게 되면 짜증날 수도 있어요. 뭐야? 5P3이죠. 고르라 그래요. 그냥 하나씩. 안 겹치면 되잖아. 25분에 12? 빨리 와. 이씨. 앉아.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아직 확률 문제는 제대로 풀지도 않았어요. 여태 우리가 지금 푸는 확률 문제는 지금 다 뭐예요? 저번에 배웠던 거 가지고 확률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연습하시면 기억이 좀 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형식 또 나왔죠? 중복 순열 다음에 뭐가 나왔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솔직히 난 그때 얘기했다. 저 중복 순열보다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더 위험하고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면 뭐가 생각나야 돼? 최단거리.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뭐 앞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어떻게 푸는지 알죠? 알지? 설마? 이건 중복이라는 건 조금 얘기가 달라요. 개수가 한정적이니까. 중복은 무한대로 계속 쓸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개수만큼만 쓸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죠. 476번 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냥 눈으로만 한번 풀어볼까요? 476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어요. A에서 B 지점 최단거리로 갈 때 P 지점을 거쳐서 갈 확률이 뭐예요? 그럼 전체 A에서 B로 자, 그냥 내가 눈으로 풀자 그랬지? 자, 전체는 뭐야? NS. 자, 밑에 몇 칸이니? 5칸, 4칸이죠. 그럼 뭐야? 9팩에 4팩 5팩인가요? 설마 이거 까먹은 거 아니지? 이게 전체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의 가지수예요. 그럼 A에서 P로 가요. 그럼 뭐야? 그렇지. 4팩에 2팩 2팩. 이게 A에서 P로 간 거, P에서 B로 간 거, 5팩에 2팩 3팩이죠. 이렇게. 그럼 이 문제를 바꾸면 P를 지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에서 얘 빼세요. 그럼 돼요. 괜찮죠? 뭐 이 정도 문제는 풀겠지. 자, 어려운 거 하나 할까요? 478번 어떻게 풀어요? 고민해봐, 살짝. 이러고 하나씩 푸는 거지. 숙제 안 해올 거잖아. 아니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네. 해와야지, 시험 보려면. 광남 확통 프린트 나온 거 다 나왔나? 나 그때 준 거 확통 프린트 아니지 않니? 수원 준 거 아니니? 그치? 확통 프린트 안 나왔어? 학교 안 다니니? 학교 안 가? 이상해.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없어. 또 내가 구해? 알았어, 내가 구해볼게. 이것들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지? 어려워요. 478. 쉬운 거 아니에요. 일단 케바케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전체는 6의 4제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를 했는데 12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이 몇 개인지부터 하시기 좋아요. 첫 번째 1이 2개야. 그러면 1하고 2하고 6이 있고 1하고 1하고 3하고 4가 있죠. 이걸 ABCD로 나눠줄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4팩인데 2팩. 얘도 4팩인데 2팩.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이 1개예요. 그럼 1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저게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1하고 2하고 2하고 3 이거밖에 없죠. 또 있나요? 혹시?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네, 얘도 4팩에 2팩. 네, 분모에다가 이거 3개 다 더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6의 4제곱분에 4팩에 2팩을 나눈 게 3개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안 어렵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건 답을 보면 안 어려워. 근데 답을 생각할 때까지가 이제 고민인 거니까.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내신을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수능 볼 때 편해요.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수능이랑 내신이 가장 가까운 애가 확통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확통 과정에 솔직히 얘기할게. 나중에 통계학을 배우거나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기는 수학과 가는 사람이 없겠지. 수학과를 가서 확통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장난이기 어려워요. 난 비추 중에 하나야. 난 되게 싫어하거든. 내가 수학 전공을 하긴 했지만 나 확통 되게 싫어하거든. 진짜 싫어해. 아무튼 그래서 그 제재가 가해져 있어요. 너 고등학교 수학은 이걸 넘지 말아라는 선이 딱 분명하게 확통이에요. 안 그러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예전에 살짝 넘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그거 못 넘어요. 뭐 수원이랑 수투는 가끔씩 초월함수라고 해서 막 이렇게 다른 거 막 갖다 놓고 막 하거든요. 니네가 거기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건 못 넘어요. 그래서 내신이랑 수능이 제일 가까운 애가 확통이에요. 거의 차이 없어요. 자,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어려운 사람들은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다 생각하고 넘어갈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가위바위보 확률 이거는 그냥 풀어보시고요. 조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열 조합에서 뭐가 더 세? 라고 하면 선생님은 조합. 나는 내 생각은 조합. 예. 조합을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다시 얘기해요. 우리가 1학년 때도 수열 조합을 배울 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선생님이 진짜 부탁하잖아. 모든 유형집을 풀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수열을 풀어. 그럼 수열을 풀 때 여긴 다 수열이니까 문제 제대로 안 읽고 수열을 쫙 풀어요. 조합으로 갔어. 그래 여긴 다 조합이래. 그럼 조합으로 쫙 풀어요. 문제 제대로 안 읽고. 섞어놓잖아요. 못 푼다고요. 중복 수업이나 중복 수열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우리가 유형으로 풀고 있잖아. 그래 내가 아까 그랬지. 문제를 잘 읽으라고. 이게 왜 수열이야? 이게 왜 조합이야? 이게 왜 중복 수열이야? 이게 왜 중복 조합이야인지를 확실하게 그 문제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나중에 섞어서 문제를 풀 때 다 망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난 진짜 문제 열심히 풀었다고. 선생님 다 풀었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모르겠던데요. 라는 건 그 선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도 그냥 할게 옛날 거니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하나 풀고 갈까? 그 공 꺼내는 거 있잖아요. 주머니. 103페이지 보세요. 이게 공 꺼내는 게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앞에도 있구나. 앞에 거 노말한 걸로 하나 미안해요. 다시 앞으로 빼. 490번 볼게요. 거기에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잘 생각해봐. 선생님의 의견을.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거에서 그냥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끄집어내면 끝이죠. 순서대로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조합이었단 말이야. 근데 확률에 와서는 조합의 느낌이 살짝 달라요. 490번 보면 선생님이 질문을 할게. 주머니 안에 검은 거 6개, 흰 거 4개 있대요. 서로 달라요? 아니요? 저기 검은 거 6개가 다 다르지 않고 다 똑같아요. 흰 거 4개도 다 똑같아요. 그럼 저걸 왜, 자, 이거 한번 선생님 풀어볼게요. 어떻게 푸냐면, 주머니에서 공을 한 번에 한 개씩 임의로 꺼내요. 검은 공이 모두 나오면, 아니, 그 문제가 아니네. 이런. 역시 뒷페이지에 있는 게 그게 맞구나. 아니다. 그러면 487을 풀고 갈게요. 미안해요. 이거는 다른 문제라서 487.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봤어요. 쏘리. 487로 다시 넘어옵니다. 흰 공이 3개랑 일단 기본 문제부터 풀고 가야 검은 공이 4개가 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이번엔 동시에 꺼내죠.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2개 다 확률이에요. 근데 이 답이 이거란 말이야. 여기 전체 몇 개 있어? 7개 중에 4개가 4개를 꺼낼 거다. 근데 흰 공 3개 중에 2개를 꺼내고 검은 공 2개 중에 4개 중에 2개를 꺼낼게. 이게 답이래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뭐가 이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가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풀면 그렇게 푸는 거라고 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의문을 가져야죠. 그래야 변별이 되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방금 뭐라 했어요? 조합은 서로 다른 엔계에서 서로 다른 알기를 끄집어내는 방법이에요. 다르냐고요? 흰 거 3개 똑같잖아요. 구별돼요? 공 3개 똑같고 검은 공 4개 똑같은데? 근데 왜 다 조합으로 푸냐고요? 자,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주머니 문제는 여기 흰 거 3개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검은 거 4개가 다 다르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풀 거예요. 선생님 그럼 중복은요? 중복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흰 공이 3개 있어. 흰 공 1번, 2번, 3번이 있다고 쳐. 근데 내가 거기서 2개를 가져왔잖아. 다르잖아요. 방법이. 그럼 선생님 P를 써야죠. 그쵸?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7개 중에 4개를 가져오면 여기도 중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어차피 7개 중에 4개를 가져올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이 7개 중에 내가 가져온 거는 흰 공 3개랑 검은 공 하나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거기도 흰 공 3개가 중복이잖아.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중복을 무시하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조합으로 풀어도 된다고요.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했어요? 어차피 계산하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주머니 문제는 다 같은 것이 있어도 동시에 꺼낼 때 그냥 조합으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까먹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부터 저런 문제는 저렇게 풀 거예요. 솔직히 이게 원래 의문을 가졌어야 니네가 제대로 배웠다면. 선생님이 저렇게 풀라니까 그냥 저렇게 푸는 거는 이상한 거잖아. 조합인데? 조합이 정의가 아닌데 그건?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걸 잠깐 풀어볼게요. 480번은 니네가 푸세요. 아니 90번은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좀 어려운 거 있는데 뭐였지? 아까 내가 한 거 뭐였더라. 이거 다 거꾸로 푸는 건데 아니네? 너 잘못 봤나 본데? 494번 보세요. 확률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풀려고 했던 490번 문제나 아니면 이 문제의 다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자 속에 흰 공이 N개 있고 파란 공이 2개 있어요. 이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공식을 꺼낼 때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이 10분의 3이래요. 어떻게 풀어요? 이 방법으로 푸시면 된다고요. 근데 시험 문제는 약간 이렇게 거꾸로 나와요. 이건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해요? 자, 여기는 흰 공이 N개 있고 내가 원하는 문제는 뒤에 있나봐요. 파란 공이 2개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몇 개를 꺼내냐면 2개를 꺼낼 거예요. 근데 흰 공이 모두 2개 다 흰 공이래요. 그럼 어떻게 풀면 돼요? 답이 뭐야? N 플러스 2의 C의 2 중에 흰 공만 2개면 NC2에 요게 계산했을 때 10분의 3이라고요. 근데 이거 계산할 줄 알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조합? 안 까먹었죠? 이게 2분의 n 플러스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n 플러스 2, n 플러스 1, 분모분자에 2를 다 곱했다. 여기는 n에 n 마이너스 1을 했더니 얘가 10분의 3이라는 거죠. 대각선은 크레스에서 2차 방정식 푸시면 돼요. 설마 저거 풀겠지? 자, 분할로 갑니다. 104페이지. 이제 여기는 생각보다 분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조합 배울 때는 이 분할 문제가 뭐 그렇게 나오겠어? 라고 하지만 확률에 와서는 분할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자, 이거 한번 우리 기억해 봅시다. 6권의 책이 있어요. A, B, C, D, E, F 이렇게 6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를 3개로 분할할 거예요. 분할과 분배는 다른 겁니다. 아시죠? 단어 조심. 방법이 뭐예요? 3가지가 있죠. 1번 하나, 넷으로 나누거나, 그쵸? 2번 제일 이거 3번 2개, 2개가 있죠. 이렇게.
자, 어떻게 풀죠? 얘는 6개 중에 하나 가져와, 5개 중에 하나 가져와, 4개는 다 줘.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2분의 1 해야 되죠. 왜? 여기 개수가 같으니까요.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똑같으니까요. 왜? 여기 순서가 없어요. 분할, 많이 졸려. 분할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한 모듬, 여기 한 모듬, 여기 한 모듬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얘는요? 여기는 나눌 필요 없죠. 개수가 다 달라요. 여기는요, 6시, 4시, 2시. 뭘로 나눠? 이게 원래 팩이에요. 3팩으로 나눠야죠. 순서 무시. 그런 다음에 이거에 곱하기. 자, 이렇게 나눠서 3명한테 나눠줄 거야 라고 하면 여기다가 3팩을 곱하시면 되죠. 이게 분할. 아니, 이게 분배. 미안. 여기까지가 분할, 여기가 분배. 3개로 나눠서 나눠준다. 이렇게. 이게 거기 나와 있는 그 얘기야. PQR이 모두 다른 수면, PQR 중에 2개 같으면, PQR이 모두 같으면, 이렇게. 여기에요. 기본 문제. 근데 이제, 얘가 나중에 그 중복조합이랑 섞이면 좀 어려워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초콜릿이 6개 있었어. 사탕은 3개가 있었다. 3개가 있었대. A, B, C한테 초콜릿은 2개씩 나눠주고 나머지 사탕을 나눠주는 방법. 이렇게 2개가 같이 겹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로 나오면 좀 힘들어지는 거죠.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자, 유형 14. 잘 나와요. 그 확률 문제 중에 잠 좀 깨시고 확률 문제 중에 조금 작게 잘 나오는 애가 이 부분집합이에요. 얘는 이항 정리에도 나오고 조합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진짜 제대로 나오는 게 뭐야? 확률 문제 중에 함수 개수 문제.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개수는 뭐 버릴 게 없어요. 모든 뭐 순열, 조합, 중복조합, 중복순열 다 나오니까. 많이 졸린가 보네? 다들 이렇게 시름시름. 자, 부분집합의 개수 세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왜 그렇게 푸는지는 조합으로 풀겠다는 얘기인데, 자, 508번 어떻게 풀었어요? 기억해봐. 우리 508번 한 적 있어. 좀만 더 할게, 얘들아. 좀만 더 하고 쉬게 해줄게. 508번 어떻게 했니? 508번 고민해보세요. A, B, C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두 집합을 택할 때 A랑 B라고 했을 때 A가 B의 부분집합일 확률인데 하필이면 A랑 B랑 다르대요. 근데 이게 507번에서 508번으로 넘으면서 한 거거든요. 507번이랑 똑같아. 문제는. 근데 508번의 조건은 A랑 B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원소는 똑같잖아. ABC, ABC. 일단 전사건은 뭐예요? 전사건? 안 되겠다. 507을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508로 갑시다. 507도 되게 유명한 애니까. 이 문제는 변형돼서 많이 나와요. 다른 문제로. 잘 들어. 507. 자, 거기 보면 A라는 애가 A, B, C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2개를 선택할 때 하나가 다른 하나의 진 부분집합이 된대요. 이러면 또 위에 걸 풀고 또 위에 걸 풀고 해야 되는데 뭐 상관없어요. 진 부분집합이 뭐야? 진 부분집합. 본인 빼고. X가 Y의 부분집합인데 X랑 Y랑 다르면 얘가 진 부분집합이죠. 처음 들어요? 네?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나 빼고. 됐지? 자, 그럼 질문. 507번 어떻게 풀어요? 처음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2개를 택할 때라고 했어요. 그럼 2개를 일단 골라야 되죠. 2개 어떻게 골라요? 자, 부분집합 몇 개? 2의 세제곱인데 거기서 하나 빼서 7개가 있겠죠. 공집합 빼래매. 그럼 2개 임의로 골랐지. 그러면 7C2예요? 이렇게. 왜 7C2죠?
둘이 같지 않다며. 맞아? 자, 정신 차리세요.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다시 문제를 읽어볼게요. 정신 차려. ABC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두 개를 택할 때가 끝난 거야. 그럼 같은 거 골라도 된다고, 여기서. 그럼 답이 뭐야? 7개 중에 2개 고를 거야. 같은 거 골라도 된대. 답이 뭐야? 어? 어? 순서가 있잖아. 순서가 있어? 아니, 순서가 없어. 순서가 없어. 아니, 그냥 임의로 2개 골랐대. 순서가 없다고, 얘들아. 아니, A, B라고 얘기도 안 했어. 그냥 순서가 없이 2개를 골랐다고. 그럼 뭐야? 이거 맞아요? 아니, 7개. 됐지? 자, 그 다음.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봐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진 부분집합이 될 확률을 어떻게 풀어요? 자, 이제 이렇게 풀 거예요. 봐봐. A가 이렇게 있어. 여기 X가 있어. 근데 그걸 Y가 먹을 거래, 이렇게. 이래도 기억 안 나? 예전에 이거 우리 풀었어.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돼요? A, B, C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면 된다고. 그렇잖아. 어? 저기요. 저기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십시오. 다시. 내가 만약에 이 7개의 부분집합이 만약에 하나는 이거 골랐어. 하나는 A를 골랐고 하나는 A하고 B를 골랐다고 치자고. 그럼 되잖아, 얘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여기 A가 들어가고 여기 B가 들어갔다는 얘기지. 이렇게. 진부분집합이라며. 그럼 전체에서 뭘 빼면 되냐면 같이 A랑 X랑 Y가 같은 경우는 빼기만 하면 돼. 됐어? 됐지? 자, 그럼 몇 개? 여기에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 몇 개? 일단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 몇 개? 그것부터 찾아야지.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 몇 개? 아니, 내가 방금 얘기하지 않았어? A 보고 여기 기역에 들어갈래, 니은에 들어갈래, 디귿에 들어갈래 결정하라고. 그러면 3의 세제곱이야. 근데 하나 빼야 돼. 뭘 빼야 돼? 공집합 아니라며. 그럼 여기 무조건 하나 들어가야 되지. 무조건. 그럼 여기 안 들어간 걸 빼면 돼. 여기 안 들어간 걸 빼면 된다고.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몇 개? 이거 빼야지. 그리고 또 하나 더 빼야 돼. 둘 다 공집합인 거 하나 빼야 돼.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또 뭐 빼야 돼, 이제? 이제 뭐 빼야 돼? 얘네 둘이 같은 거 빼야 돼. 그럼 니은에 안 들어간 것도 빼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뭐 넣고 여기다도 뭐 넣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집중을 좀 왜 이렇게 많이 졸려요? 쉬어야 되겠니? 이거 풀고 쉽게 그러면 이거랑 508번까지만 하고 쉬자. 좀만 더 집중해봐. 다시.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야. 지금 우리는 이거를 풀어야 돼. 자, A가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 임의로 2개를 택했어요. 임의로 2개를 택했습니다. 2개 골랐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진부분 집합이 될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쵸? 맞아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뭘 했냐면 요게 전체야. 2개 골랐다고. 동시에 2개. 임의로 2개를 택했어. 근데 그 중에 이건 뭐야? 여기 하나 A, B, C, 야 A 어디 갈 거야? B 어디 갈 거야? C 어디 갈 거야? 결정했다고. 근데 공집합은 안 된다며. 이미 여기서 뺐잖아, 공집합인 걸. 공집합을 뺐다고. 그럼 여기가 B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B고 여기 2개다 넣은 걸 뺐다고. 돼요? 질문. 그러면 선생님이 들어봐봐. 여기 2개 들어갔을 때 이걸 뺄 이유가 없죠. 왜?
이미 여기 두 개 넣었을 때 여기다 다른 게 여기 들어가 있어. 다시. 맞아? 집중해!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라고 하는 거야. 다시 봐. 이 문제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다시 A, B, C가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결정하는 게 이거였지. 괜찮죠? 근데 내가 공집합은 뺄 거라며. 그럼 여기를 비운 게 얘가 공집합이지. X가 공집합인 경우는 안 된다며. 이거라고. 이게 이 케이스라. X가 공집합인 경우. 왜? 나머지 세 개가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한 거니까 이게 세제곱이잖아. 근데 거기에 여기랑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다 들어간 애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빼지 말라고 1을. 이해했지 선생님 얘기? 자, 그 다음에 뭐가 있게? 뭘 또 빼야 되게? 그치. 뭘 빼야 되냐면 X랑 Y랑 같은 경우를 빼라고. 그럼 여기가 안 들어갔잖아. 그럼 또 뭘 빼? 이걸 빼라고. 이게 답이라고.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어렵잖아. 쉬운 거 아니야. 그럼 508번이 더 어렵겠지. 해봐. 잠깐 고민해봐.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정신이 없고 막. 내가 그랬잖아. 이게 막상 풀더라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 그냥 저기서 서로 다른 걸 계산을 해야 되나? 근데 이거 문제가 좀 이상한데? 답이 틀렸거든요, 얘가 지금. 잠깐만요. 일단 다른 거 풀어. 저기. 508번 풀어. 그럼 이건 문제가 잘못된 건데. 아, 임의로 두 개를 택할 때니까 여기가 이게 맞겠다. 이게 7제곱이 아니라 7C가 맞겠네요. 임의로 두 개를 택하는 거니까 이게 맞을 거예요. 그럼 맞아요. 답이. 잠깐만요. 17 뭔가 또 겹치는 게 있나 본데. 답이 틀리지? 선생님 뭘 잘못했지? 뭔가 이상한데요? 답이 틀렸어요. 케바케로밖에 못 풀어? 원래 이렇게 푸는 건데. X에 들어가고 Y에 들어가고 두 개를 골랐어. 그 중에 기억이 하나가 들어갈 때 나머지 두 개 들어가고 그래, 그렇게 푸는 게 낫겠구나. 근데 이건 왜 틀리지? 뭐가 잘못된 거야? 기억이 빈 거 뺐고 거기에 지급 뺀 것도 뺐으니까 아, 저기도 겹치는 게 있나? 아니지, 그거는 상관없지. 그거 뺐고 또 빼야 될 게 있다고. 아, 공집합인 게 원래 저 안에 있으니까 겹치는 게 하나가 필요하네. 아, 그러네. 플러스에 있어야 되는구나. 자, 잠깐 보세요. 여기 플러스 1을 하나 해줘야 되네요. 여기 두 번 빼는 게 있죠. 두 번 뺀 거. 디귿에 가득 찬 거. 누가 하나 더 해줘야 돼.
두 번 뺐어요. 자, 그럼 508번 어떻게 풀어요? 해볼까요? A, B, C 부분집합 중에 임의로 두 집합을 택해서 각각 A, B라고 할 때, 자, 여기는 공집합이 들어가 있어요. 얘랑 다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부분집합 중에 임의로 두 집합을 택했어. 그럼 여기는 8C예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A 교 B예요. 자, 이렇게 된 거지. 전체가 또 이렇게 된 거야. 전사건이 S 이렇게 돼서 전체로 그냥 하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A랑 B랑 또 다르대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풀어요? 일단 전체는 공집합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없죠. 이건 얘랑 똑같은데 봐봐. 여기 3의 세제곱이야. 뭐만 빼면 돼요? A랑 B랑만 같으면 빼면 돼요. 이것만 빼주시면 돼요. 그럼 뭘 빼면 돼요? 여기가 비어있으면 되죠. A, B랑 같죠. 아, 아니지. 거꾸로 했지. 여기가 비어있어야겠죠. 이것만 빼면 돼요. 이것도 쉬운데? 제가 더 쉽네요. 얘보다. 마지막에 1 조심해야겠네요. 전체 다 뺀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너무들 졸고 계셔서.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이어서 몇 개 유형만 좀 더 볼게요. 거기 유형 15 볼까요? 이번에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조합의 확률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뭐 510번 딱 볼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처음에 나온 눈의 수가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보다 클 확률이에요. 어떻게 풀어요? 생각보다 간단해. 일단 전체는 뭐야? 전체는 뭐야? 이거죠? 그지? 근데 그냥 처음에 나온 수가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보다 클 확률이면 숫자 두 개만 필요하잖아요. 60, 그치? 끝. 좋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확률이 아니었어도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건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근데 B는 항상 A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풀었어요? 얘네 둘을 내가 박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거라고 놓고 푸는 거야. 순서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럼 뭐였지? 방법이 이제 똑같은 것이 두 개 있으니까 5팩인데 2팩으로 나눴죠.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 나열했는데 C, 네모, D, E, 네모면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A 놓고 여기다가 B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건 그 순서를 무시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거랑 살짝 다르긴 하지만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이런 패턴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푼다. 뭐?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애들은. 될까요? 했다고. 이것도. 너무 했다는 걸 너무 강조하나요, 선생님이? 네, 그런 형태의 위주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513번 같은 경우 보자고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5장의 카드에 각각 1부터 5까지 서로 다른 자리가 적혀 있어요.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숫자를 확인한 후에 다시 넣는 시행을 4번 반복해서 다시 집어넣었어요. 얘기가 좀 달라요. 근데 그렇게 넣었을 때 그 순서에 나온 숫자를 AI라고 할 거래요. 근데 할수록 점점 커진대. 확률이 얼마야? 자, 513번. 어떻게 풀어요? 일단 전사건 뭡니까? 전사건? 이거죠? 다시 넣었잖아. 그럼 계속 5개야, 안에는. 똑같은 게 또 나올 수 있어. 그럼 위에 뭐가 나오면 돼? 자, 다시. 4개야, 4개. 4번 뽑을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어려워요? 선생님 이미 답을 알려줬는데. 끝. 그죠? 이해하셨죠, 선생님 얘기? 약간 이런 형태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조합을 이용한 도형인데,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뭐 그 대칭형이다, 아니다, 뭐 약간 이런 건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도형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렵습니다. 이게 조합에 나오죠. 자, 정리하고 갈까요? 만약에 같은 직선상에 있지 않은 점이, 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점이 n개 있어요. 같은 직선상에 있지 않은 점이 n개 있어요. 그럼 직선은 몇 개 만들어요? 그렇죠. 2개이면 되니까 요거. 삼각형은요? 3개이면 되니까 요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아니잖아요. 같은 직선상에 있는 애들이 몇 개 나오잖아요. 그거는 제외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대신에 그 직선도 꼭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처음엔 쉬워요. 근데 뭐 예를 들면 522번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위에는 이제 하나, 둘, 셋 찍혀 있고 밑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L이고 여기 M이고 이렇게.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의로 세 개를 택해서 모든 선분을 이을 때 이것이 삼각형이 될 확률이에요. 잠깐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워요. 생각보다 할만해. 안 어려워. 벌써 푸는 사람도 있고.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풀어봐야 비슷한 문제 풀어요. 확통은 경험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전체가 어려울 수 있어. 전체가 뭐야? 이거죠. 7개 점이 있어. 그 중에 3개를 골라야지. 거기 그렇게 써있잖아. 이 중에 임의로 3개의 점을 택해서 선분을 이을 때, 그럼 그게 직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각형이 만들어지느냐고 물었어요. 그럼 1번은 뭐예요? L에 2개, M에 1개. 여기 2개 고르고 여기 하나 고르면 되죠. 그럼 뭐예요? 네, 3C2 곱하기 4C. 반대로 L에 1개, M에 2개. 그래서 3C1 곱하기 4C 이렇게 결정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죠? 할만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계산은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건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우리가 수원도 그렇고 수투도 그렇고 확통도 그렇고 처음에 이 문제를 인지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건 연습이에요. 가봐야 돼. 내가 일로 갔어. 근데 아니잖아? 돌아와요. 그럼 다시 다른 데로 가면 되지. 근데 우리 거기서 가만히 서 있어요. 이렇게 누가 알려줄 때까지. 그럼 그 문제 못 풀어요. 평생 못 풀어요. 치러도 돼. 가봐. 갔다가 아니면 돌아와. 그러는 건 연습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는. 그래서 더 풀어보시고 넘어갈게요. 뒤에 어려운 거 주세요. 여기 109페이지 어려워요. 뒤에. 이거 비슷한 문제인데 뭐 528번 같은 경우는 꽤 어렵죠. 공간으로 가는 거니까. 527 되게 유명해요. 옛날에 어디였지? 광남이었나? 이거 나왔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문제. 네, 나중에 풀어보죠. 유형 17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이게 순서대로 다 나오고 있죠, 지금. 순열 나왔죠? 중복순열 나왔죠? 같은 것이는 순열 나왔죠? 조합 나왔죠? 조합으로 푸는 문제 분할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중복조합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유형별로. 안 그러면 힘들어요. 자,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수입니다. 중복조합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죠? 설마. 중복조합과 중복순열의 차이도 알죠? 설마. 발음이 안 되네. 네, 그런 겁니다. 중복조합은 솔직히 이방정식만 풀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쓰면 또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뭐 x1, x2
xn이 k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만 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음이 아닌 정수고 여기 계산하면 이게 중복적으로 계산한다는 저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뭐 529번 쉽잖아요. 이 음이 아닌 정수의 해 중에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y 값이 2를 강조고 y 1을 집어넣어서 중복잡을 한 번 더 풀면 되죠. 쉽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걸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이제 중복 조합을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냐 요런 문제가 되는 거죠. 532 풀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 532 해보세요. 532 잠깐. 532 이거 우리 했어요. 532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할 때 했어요. 뭐 처음 보듯이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러게 함수 문제가 나올 때가 됐는데 뒤에 있나 보다. 아 여기 있네. 딱 바로 뒤에 있네. 함수 문제. 선생님 이 파트가 제일 싫어. 차라리 저기 뭐야 조건부 확률이 낫지. 조건부 확률은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여기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야 돼. 자 잠깐 볼까요? 이거 원래 그 함수에서 했었던 건데 만약에 숫자 4개를 나열할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부터 똑같아 6이야. 근데 여기 숫자를 이렇게 되게 나열할 거야. 함수랑 똑같죠? 뭘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 여기가 x야. a, b, c, d야. 이거 함수로 풀면 되게 좋아요. y는 1, 2, 3, 4, 5, 6이야. 그러니까 얘가 고르는 거 선택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 답이 뭐예요? 중복조합이면? 6, 네. 이거죠? 6개 중에 4개를 중복되게 고른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 등호가 빠졌잖아요. 그럼 뭘 해요? 일단 처음에 1번. 네. 6H4를 저걸 구해줘.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를 먼저 구하세요. 그런 다음에 2번. 뭘 빼요? 얘랑 같은 거를 빼요. 제외. 얘는 뭐야? 하나, 둘, 셋이니까 답이 얘 거 빼기? 이거죠. 끝. 근데 확률이잖아요? 네? 전체 뭐예요? 안 했잖아, 전체. 이건 뭐예요? 그냥 4개 골랐다며요. 나오는 숫자를. 항상 확률할 땐 전체를 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삐걱대. 무슨 사람들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 확률 문제, 즉 경우에서 문제에서 함수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되게 많이 나와요. 심지어 저거는 뭐 수능 유형도 되게 많고요. 짜증날 정도의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많이 풀어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온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웬만하면 나온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만약에 x가 이렇게 m개,
n개예요. 그럼 첫 번째 질문. 그냥 함수 f의 개수는 뭐예요? 함수야. 그냥. 뭐예요? 중복? 순열이죠. 얘가 n개가 될 수도 있고, 얘도 n개가 갈 수 있고, 얘도 n개가 갈 수 있고, 얘도 n개가 갈 수 있잖아요. 곱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n의 m제곱이죠. 그럼 그죠? n 파이 m이죠. 봐봐. 여기는 고정이야. 얘가 선택할 거야. 고정 선택. 이렇게. 까먹지 마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단은 n이 더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1대1 함수예요. 일단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의 차이 나죠? 1대1 함수는 그냥 여기 다르면 다른 거 고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더 많아야 돼, 이쪽에. 그럼 이거 뭐예요? 순열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m과 n이 같아요. 1대1 대응이면 그죠? m팩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이거죠. 그리고 xi가 xj일 때 f의 xi랑 f의 xj면 이거 몇 개예요? 이건 그냥 mcn이죠. 아니지. 거꾸로 해야지. ncn. 이것도 이 상황에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골랐는데 숫자가 커질 수 있죠. 숫자도 크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잘 봐. 이거 기억 안 나요?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만약 예를 들어 x가 1, 2, 3, 4야. y가 10, 11, 12, 13, 14, 15, 16이야. 이렇게. 7개인가요? 근데 여기서 xa는 원소, xi, xj가 x의 원소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고른 애들 또한 이렇게 되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 그냥 4개 고르면 돼요. 내가 만약에 1, 12, 14, 16을 골랐어. 그럼 이렇게 순서가 결정돼 있잖아, 이미 이렇게.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고르기만 하면 된다고. 순서는 이미 얘가 결정해놨다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뭐예요? 그렇죠. NH. 이렇게. 이건 다 빠삭하게 그냥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저게 그냥 저 문제가 나오진 않아. 저거의 기본으로 거기 조건이 몇 개씩 들어가요. 뭐 누가 중간에 이어졌다? 아니면 뭐보다 뭐 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크고 어디서부터 작고 이렇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여기 나와요. 이 정도면 쉬운 거고 나중에 뭐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가면 이 문제의 극대화가 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출형 문제집 확통 보면 여기가 되게 많아요, 양이. 그러니까 그만큼 유형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진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많아요. 어떤 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 문제가 뭐가 나오죠? 함수의 개수를 고르는데 뭐 치역이 몇 개야? 이런 문제 나오죠. 그것도 했어요. 중간고사 때. 근데 이제 그게 뭘로 가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중간고사 때 했었던 경우의 수의 모든 것들이 확률로 넘어와서 그냥 확률의 전체 집합에서 그 확률의 가능성을 고르는 문제로 똑같이 넘어간 거예요. 북붓이에요, 북붓. 똑같다고요. 그래서 그때 써먹었던 거 그대로 쓴다고요. 그래서 그때 안 했으면 이번에 하면 되고 그때 잘했으면 이번에 좀 더 쉬울 거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봐봐. 537번 보세요. 자, 537번이 이거예요. 거기 1, 2, 3, 4. 지금 내가 푼 거랑 똑같잖아. 근데 조건이 하나 들어갔잖아. 뭐가 들어갔어? 가에 F3이 3이잖아요. 그럼 해볼게. 537. 많이 풀어주면 안 되는데. 니네가 풀 게 없는데. 자, X가 웬만하면 그런 문제 풀 때 이렇게 써. 그래야 니네 눈에 좀 편해. Y가 1, 2, 3, 4, 5예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일단 3은 결정이 돼 있다고 이렇게. 그쵸? 근데 뭐라고요? 두 원소 A, B에 대해서 A가 B보다 크면 요 조건이잖아.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조건. 그럼 뭘로 간다고? 중복 조합으로 간다고요. 그럼 얘들아 파트를 나눠야 돼. 아, 1, 2는 어디까지 괜찮냐면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4는 어디까지 괜찮냐면 여기까지 괜찮은 거죠. 이렇게.
돼요? 노란색은 뭐예요? 3H2 곱하기 이건 그냥 뭐 3H2를 하나 뭐 3C2를 하나 얘는 이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죠. 끝이에요. 이거 답이에요. 이해 되실까요? 그럼 전체는 뭐야? 함수의 개수니까 5의 4제곱이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얘기? 네,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으면 이거 풀고 안 풀고 에이씨 풀면 안 되겠다. 있다. 자, 538번 볼까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치역이 몇 개야? 아니면 치역이 이거밖에 없어? 라는 문제는 나와요. 이건 너무 쉽긴 한데 일단 해볼까요? 고민해봐. 선생님 푸는 것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자, ABCD고요. Y가 A냐? 1, 2, 3이에요. 근데 함수의 치역이 1, 2가 될 확률이에요. 일단 이 중에서 함수 중에 하나를 뽑을 거니까 전사건은 3의 4제곱이죠. 3개 곱할 거니까요. 이거 전사건 설마 전사건 때문에 틀리냐? 내가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 다 가르쳐 왔는데 어떤 애가 선생님 저 전사건을 못 구하겠어요. 이래서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뭐 할 때 어디일 때 거기 끊으세요. 그 앞에가 전사건이에요. 됐죠? 자, 치역이 1, 2래요. 어떻게 할 거야? 궁금해서 그래. 이것만 보면 돼. 이렇게. 뭐 어떻게 풀어요? 이건 쉬워. 2개짜리는 쉬워. 어떻게 해요? 일단 이 2개 가지고서 여기까지 한 함수의 개수를 구해요. 어떻게 되죠? 2의 4제곱이죠. 거기서 2개 빼면 되잖아. 전부 1로 가는 거, 전부 2로 가는 건 빼야지. 그럼 나 질문.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자. 저 다음 단계. 왜냐면 시험은 그 다음 단계로 나오니까. x가 1, 2, 3, 4, 5 y가 6, 7, 8, 9, 10, 11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지. 뭐 아무튼 상관은 없어요. 근데 치역이 7, 8, 9의 조건이 뭐예요? 원소가 3개짜리야.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더 어렵게 간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치역의 원소가 3개야.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몇 개냐? 6개 중에 3개를 일단 골라놓고 선생님처럼 요 3개가 되게 하는 걸 곱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일단 기본적인 걸 푸는 거니까 치역이 7, 8, 9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지금 이 방법을 택하면 돼. 지금 썼던 방법. 자, 첫 번째 뭘 구하냐면 첫 번째 일단 처음에 그러니까 그냥 구할게. 이 3개 갖다가 여기서 할 거죠. 그러면 3의 5제곱이 요거랑 연결되어 있는 개수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뭘 뺄 거예요? 뭘 빼요? 2개씩 되는 거. 3C2를 빼요. 곱하기 뭐죠? 7, 8을 연결하는 애도 있지. 그러니까 이 중에 치역이 7, 8로만 가거나 8, 9로만 가거나 7, 9로만 가는 게 요거 3가지잖아요. 그럼 이거죠. 이거. 여기에 네. 내고 2의 5제곱 빼기 3 이걸 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전부 7, 전부 8, 전부 9 빼시면 되죠. 선생님 여기 뺐는데 뭐 여긴 개수가 3개나 있는데요. 다르죠. 선생님이 이해하셨어요? 다시 이게 3개를 가지고서 집합의 개수 2개씩 가져가는데 3개 중에 2개 골라서 그 개수를 빼요. 그러면 치역이 2개인 거 빠졌지. 그 다음에 전부 7, 전부 8, 전부 9로 가는 3개를 빼면 이 7, 8, 9가 치역을 갖는 함수의 개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만약에 7, 8, 9 얘기 안 하고 치역의 원소가 3개 하면 여기다가 곱하기 63을 하면 된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요. 이거의 극강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112에 542번이에요.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4개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FA가 A인 X의 원소 A 개수가 3개이다 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풀 필요는 없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해보시라고요. 조금 선생님 얘기 이해가 되셨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은 그냥
통계적 확률이 뭐예요? 이게 원래 큰 수법칙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뭐 통계에서 나오는 거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사위를 정말 6번 던지면 1이 한 번 나오고 그래요? 아니 6번 던지면 전부 1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재수 없으면. 재수가 없는 건가? 아무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 이게 확률이 안 맞는데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계산한 확률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한.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000번 던져요. 아니 600번 던져요. 그럼 100번 비슷하게 1이 나와요. 그래도 안 나와? 6,000번 던져요. 그럼 1,000번 비슷하게 1이 나올 거예요. 6만 번 던져요.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게 큰 수법칙이거든요. 근데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맨 위에 이거 3개는 풀어오시고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시행을 n을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n이라고 하면 n의 값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 상대 도수는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 그게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시행 횟수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해되셨죠, 선생님 얘기? 그거를 기억하시면 여기와 관련된 문제는 풀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통계적 확률에서 그 큰 수법칙이 들어와요. 다음 시간에 덧셈 정리랑 조건부 확률을 할게요. 조건부 확률이 여기 있어? 없잖아. 덧셈 법칙 금방 하거든요. 있는 것 같았는데 없나요? 6건이구나. 다음 시간에 이 뒤에 걸 끝내고 그 다음 시간에 조건부랑 동일할게요. 그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 문제가 우리가 지금 한 파트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좀 더 하고 싶은데 뒤에까지 내가 못 풀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545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지금 한 40분 남았거든요. 지금 푸세요. 빨리 할 수 있는 거 빨리 지금 많이 해. 어차피 니네 이거 숙제 안 해놓을 거잖아. 해오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푸세요. 풀다가 그 내신부가 하실 분들은 저쪽 반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이따 내가 볼게 다시.